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1심이잖아요. 이제 뭐 피고인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본인들이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이게 2심에서 뭐 대법원까지 본인들의 의지가 있다면 계속 갈 것 같은데 이거 뭐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으로 뭐 예상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통상적으로 1심 같은 경우는 사실 인정이라든지 증인신문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통상 한 1년 정도 예상되면은요. 네. 2심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들이 증인을 한번 부른 증인을 다시 소환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짧아집니다. 그래서 항소심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1심의 한 절반 정도로 보면 되고요. 대법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법률심이기 때문에 1, 2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법률에 대해서 문제 있는지만 따지기 때문에 굉장히 금방 한 2, 3개월 이면 통상적으로 끝나는데 이번 재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법률적 쟁점도 많고 사실 인정에 대해서 다툼도 많았고 이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사실은 통상적인 부분보다는 상당 시간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거로 생각됩니다. 네. 자, 허 변호사님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양측의 입장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선 특검 측의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잖아요. 지금 근데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무기징역을 어떤 이유로 했다라고 지금 재판부가 설명을 했는데 그럼 이게 다시 이제 항소가 된다면 특검 측에서는 어떤 점을 더 강하게 재판부에 이야기해야지 본인들의 의견, 본인들의 이야기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지금 공소제기가 됐고 1심 재판까지 끝난 마당에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유죄로 다 인정이 되면서도 양형 부분에 있어서 무기징역으로 판단이 된 것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부분을 추가적으로 이 유무죄 자체에서 보강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양형 사유로 설시된 것들 그리고 죄질이 어떠한지를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리적인 보강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검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기징역도 굉장한 중형인데다가 지금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에 대한 재판부의 명시적인 어떤 이유가 나와 있는 상태는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특검 측에서도 이것이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이 선고될 만큼의 불량한 죄질을 가진 범죄이고 그게 유무죄를 판단한 어떤 사실관계의 인정 여부를 넘어서서 법적인 평가를 달리할 수 있을 정도의 근거들을 보강하는 작업을 거쳐야 될 거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상 이런 내란죄에서 특히 우두머리의 죄책을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양형으로서의 법리적 평가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 재판부의 정권 사항인데다가 이미 벌어진 사실관계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추가적인 어떤 보강을 해서 법적 평가를 달리할 만한 심증을 줄 수 있게 하려면 이게 쉽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은 특검 측의 고심이 상당히 깊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피고인 조지우 청장, 김봉식 청장 그리고 목현태 경비대장 등에 대한 선고도 있었는데 특히 목현태 피고인의 같은 경우에는 12년이 구형됐지만 3년형이라는 형량이 선고가 됐습니다. 절반도 선고가 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 사유로 지금 비난 여지가 많지만 급박한 상황 속에서 윗선의 지시에 따라서 이것을 위법성을 판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지시를 이행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형 사유로 굉장히 많이 참작된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그리고 증거 보강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사유,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과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의 법적 평가가 달리한 부분에 있어서 특검 측에 사실상 유리하게 판단됐다고 볼 수 있는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판결 등을 근거로 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라든가 우두머리 혐의가 그만큼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논리를 펴나갈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뭐 특검 측에서의 대응 방안 향후. 자, 그럼 윤석열 대통령 측 지금 뭐 윤곽헌 변호사도 이것은 뭐 내란죄 성립될 수 없는데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굉장히 반발하는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일단 뭐 2심을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는데 2심을 가게 된다면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재판부를 설득해야 되는 겁니까?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양형 사유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소심에서 다퉈야 될 측면이 있다고 하면은 반면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측에서는 사실 인정 부분에서 이걸 다퉈야 되고 사실은 절차적인 위법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 이유는 사실은 사실 인정이 된 상황에서 지금 양형 사유도 보면은 초범 인정, 고령 인정 그리고 공직에 오래 복무한 점 이런 부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영현 전 장관 같은 경우 작용이 됐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런 부분은 양형에 있어서도 유리한 정황을 많이 고려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 말고 사실 인정 부분에서 다투지 않는 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줄이기가 매우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더욱이 이 양형 사유 기준에 있어서도 이번에 지기현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그 30년 전에 그 12.12 군사 반란 사태 때의 그 기준을 적용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전에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있어서는 위로부터의 내란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30년 전의 기준, 양형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더 과한 기준을 적용하는 중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다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이상민 전 장관과 이번 지기현 재판부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거보다는 경하게 이거를 판단한 측면이 보이기 때문에 네. 이런 양형 자체를 다투는 것보다는 사실 인정이라든지 아니면 그에 앞서서 재판의 절차적인 과정에 있어서의 부분을 다퉈서 공소기각을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